충남 삼성고등학교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GA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봄날 꽃을 좀 함께 만끽하고자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지금 우리 교정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벚꽃과 개나리가 그 봄의 그 정취를 한껏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이시지만 점심 식사 후에 교정을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우리 학교 주변 또는 가까운 곳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GAT 방식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전달에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4월에도 각 센터별로 그리고 또 법인행정실에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과정센터인데요. 4월에는 제1회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출제 때문에 바쁘시게 될 것 같고요.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세현 센터장님의 전달사항을 듣겠습니다. 교육과정센터에서 선생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평가 연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회고사 출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잘 준수하셔서 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평가 요소, 성취 기준, 영역, 횟수, 반영 비율, 또한 성적 처리 유형에서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신 상태에서 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컨설팅과 상호 수업 참관입니다.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올해에는 통합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컨설팅 요청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컨설턴트들과 또 나눔에 참가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참관하시고 추후 리뷰 회의에서 수업의 나눔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준비와 관련된 사항은 며칠 전에 보내드린 쿨 메신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강의실 두 곳이 개소가 되어졌습니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예약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TRF가 현재 전체 선생님들께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수탁과제는 이번에 세 분의 연구 책임자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할 연구자 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수탁과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 현장 실습 교생 선생님이 현재 이번 주에 한 명 와 계시고 다음 주에는 5분의 선생님이 더 오십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는 한 분 더 오셔서 총 7분의 선생님이 우리 본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시게 됩니다. 본교가 우수한 교원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또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탐구 활동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의 연구 노트 검사를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구 노트는 연구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분야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A, B, C 등급을 가지고 부여를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독려, 지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 한 달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에도 좋은 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과정센터 전달 사항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교생 선생님 명단을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선생님이 교생 실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일정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모두 각각 4주씩 학교에서 머물면서 학교 교육 현장을 좀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정말 대견하고요. 명단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 학교도 점점 전통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TRF 중에 수탁과제 3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보시는 것처럼 담임선생님의 역량 강화 및 교사 연수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수탁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성진로 교육센터 전달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성진로 센터에서는 각 학년과 함께 면학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면학 운영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성진로 교육센터 강현석입니다. 오늘 GAT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요. 엊그제죠. 3월 29일부터 시작된 EP2 면학 실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EP2 면학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요. 1학년 학생들의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의 그 면학에 대한 강렬한 요구도 있었고요. 학부모님들의 면학을 더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도 있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3월 29일 지난 월요일부터 EP2 면학을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면학 감독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살펴도 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면학 공간과 면학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4월 12일 정기고사를 2주 앞두고 있는 4월 12일 월요일부터는 연장 면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학생도 EP1, EP2 그리고 12시 반까지 연장 면학을 실시할 수 있고요. 이때는 연장 면학을 사전 신청하고 학부모님 동의가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연장 면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관에 있는 학생들도 연장 면학을 신청해서 사전 신청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전 신청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1회고사를 앞두고 1학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찰하시고 그 관찰된 기록을 누가 기록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된 기록을 나이스에 잘 기록을 유지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과세특을 작성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올해 고1과 그리고 고2, 고3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달라지는 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성진로 교육센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입 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좀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지만 많은 정보를 다 자세히 전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핵심되는 내용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3학년 최부근 부장님께서 2022년 대입 전형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부장 최부근입니다. 대입 환경의 변화,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2022 대입의 변화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그 장표로 그려보니 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제도적인 변화가 있고 제도 외적인 인구 감소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오해를 하기 쉽고 또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세 개의 이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종 감소 이슈입니다.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요인들이 관련된 요인들인데요. 정시가 확대되고 사회통합 전형이 법제화되면서 학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이란 말이 낯서실 수 있는데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을 모집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수도권에도 지방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정시가 줄고 그 다음에 정시가 늘고 교과가 늘면서 학종은 감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이 정도 6,500명 정도 감소하는데 서울 18개 대학에 있어서는 한 3,700여 명 제법 많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감소된 인원을 따지더라도 정시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입결을 잠깐 비교해 봤는데 1기가 진학하던 해에 학종이 1,500여 명을 모집했습니다. 우리 6기가 진학하는 올해에는 1,800여 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1기 때를 생각한다면 이거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학종 감소를 얘기하면서 경쟁률이 감소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감소하고 의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약대를 새로 모집하면서 경쟁률이 감소되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같이 견줘봐야 되는데요. 지금 대입 지원자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이 보라색이 그 대학에서 뽑는 인원, 여기는 이제 지원 가능한 인원인데요. 19년에서부터 22년, 그러니까 올해인 22년 대입에까지 3년 동안 무려 한 11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경쟁률의 감소인데요. 가운데 한번 장표를 대표적으로 보시죠. 우리가 많이 지원한 학생부 종합의 경우 작년에 전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감소된 것을 평균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6대 1에서 9.6대 1로 감소했는데 올해도 이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감소의 폭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조밀하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으로 내려올 때는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시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종 감소를 염려하는데 학종 감소를 고려할 때는 이런 인원의 인구의 변화, 특히 올해 약대 학부 모집 때문에 1,723명을 새로 뽑게 되는데 약대가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 서울대 중간 수준인 걸 고려하면은 서울대 자연계 공대 정도 하나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자연계 지원자들한테는 잭팟이 터진 것이고 그 효과는 중위권까지도 낙수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추가 늘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수도권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역 균형 선발로 10% 이상을 뽑다 보니 같이 발생한 동반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방 학생들을 뽑을 때 내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까 학교장 추천을 거치게 하고 거기에 수능 최저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이것이 정말 염려할 만한 일인가 지나친 연령 아니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은 전에는 내신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이런 전형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잔표를 보시면은 지균 선발의 경우 대부분 학교장 추천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곳이 제법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의 수준은 2합 5 내지 2합 6 정도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점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정리하면 첫째는 학종 감소를 그냥 겁먹기보다는 인구의 감소라든가 약대 인원의 증가 같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견주어 봐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할 건 아니고 우리 학교의 우선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시가 늘었으니 정시를 하겠다. 이제 서울 중상위권 정시가 늘은 건 맞는데 그 판단은 모집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시 합격 가능성에 도달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와 학추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전 과목을 마스터는 못하더라도 관심 과목 중심으로 수능을 잘 대비한다면 기회가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자사고의 차별성이 감소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 서류 간소화,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은 이 현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은 추천서, 자소서 이게 이제 폐지되죠. 내년에 완전히 폐지되는데 학생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얘기고, 학생부에서도 이제 다른 영역들은 축소됐는데 교과 세특만 강화됐잖아요. 그 얘기는 교과 세특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이야기고, 교과 세특의 재료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이 강한 학교가 챔피언이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고교정보 블라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사라는 이름이 빠졌다고 해서 과연 불리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의 교육 콘텐츠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작년도 입결을 봤더니 학교 활동이 양극화됐다라는 평가입니다. 학교에 따라 잘한 학교와 못한 학교가 갈렸다는 얘기인데요. 이 장표는 지금 6기가 처음 입학할 때 제시했던 우리 학교의 풍부한 교육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코로나를 겪었지만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코로나 시기에는 위기에 강한 학교에게 오히려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런 외부 요건 때문에 이제 핑계를 대거나 안 될 거라고 비관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수업이 강한 학교, 어떻게 하면 위기에 강한 학교를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요소로 그 15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수능으로 적용되면서 첫해 선택형 수능 체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성취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선택형 수능 체제 때문에 옛날에는 문이과로 갈려가지고 국어랑 수학을 봤다면 이제는 문이과 학생들이 같이 그 국어에서 공통 과목과 수학의 공통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공통 과목이 7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 학생하고 같이 치르게 될 때 인문계 학생들이 그 수학의 높은 담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줄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간접 연계 100%가 됐는데, 이 영향은 그동안 이제 3학년 때 반짝 수험 준비만으로는 안 되고 1학년 때부터 탄탄하게 기초를 닦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우리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나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는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A, B, C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 전형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 대학들마다 이제 혼선이 있는데, 어느 대학은 그냥 A면 다 만점 주겠다, 이런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대나 서강대처럼 A 점유자가 많으면 좀 감점이 된다, 이런 대학이 있고요. 성균관대처럼 그 점수는 보지 않고 정성평가만 하겠다,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학종일 경우에는 어쩌면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일 수 있다. 다만 이 진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도달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하냐를 좀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게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진지하게 이런 변화의 높은 파고를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지원센터와 법인행정실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두 부서인데요. 전달되는 내용 잘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달라진 학사 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가 예상해서 딱 학사 일정을 짜놨는데 공문이 다시 왔거든요. 지금 6월 모의고사 일정이 또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꼭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사 일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방학을 하고 나면 원래는 2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요. 1학년이 등교 수업을 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을 1, 3학년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쭉 간 다음에 보시면 6월 달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짜여 있는 그 시험 스케줄에 따라서 1학년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짰으니까 자세한 것은 선생님들께 이 파일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회고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2회고사는 지금 현재 예상이 이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학년이 먼저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2회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2학년은 2, 3학년 원격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시험을 보고 기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결 마감 안내입니다. 이제 3월 출결 마감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등교 수업 때 질병 결과는 5일 이내고요. 원격 수업일 때는 그 서류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출결 마감은 4월 7일에 하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7일이 주말인 경우는 만약에 다른 달에 항상 7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말인 경우는 다음 첫 근무일에 실시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 7일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굉장히 근무가 많아졌는데요. 중식 지도를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적응이 됐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교사의 인원을 2인 1조에서 1인 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1인 1조로 변경되니까 아마 근무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도 혹시 뭐 소란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은 오늘 지금 선생님들 GAT 때 학과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 자가문진 100%를 하라, 학생 자가문진 100%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자가문진을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깜빡해서 어제 한 게 오늘 것인 것 줄 알고 좀 깜빡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항상 그 알람이 뜨면 자가문진 해주시고요. 또 혹시 잘 기억이 안 났다고 할지라도 또 방송하잖아요. 출근하시면요. 그래서 잊지 말고 꼭 자가문진 해주시고요. 혹시 핸드폰을 안 가져오셔서 못 하시는 경우에는 PC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기숙사 선생님들께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가문진은 저희는 이제 밖에서 출근하는 경우는 보여주고 들어오니까 확인이 되는데 기숙사 선생님들은 또 그냥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나오실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장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행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교육청에서 지급된 마스크가 있어서 전 교직원분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교내 안전점검이 4월 22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각 실험실과 실습실 대상으로 작업 환경과 안전관리 상태 중심으로 점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학년도 회계감사가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법인 감사진들께 그 내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21학년도 2차 학교법인 이사회가 4월 19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교 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의결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사이트 앤 인스퍼레이션 순서입니다. 우리 GAT의 특징이자 자랑은 교장선생님과 상임이사님의 특강 순서인데요. 지난번 학교장 특강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임이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일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락입니다. 지난 MPC 시간 때 건강관리를 잘 해주십사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은 신체 건강, 마음 건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 건강 중에서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 스트레스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데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소냐 무보브스키는 직무, 경력, 소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직무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경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신분 상승, 외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가치를 실천하거나 일에 대한 성취도, 일에 대한 과정을 통한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흔히 소명의식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충남 삼성고 선생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명을 가장 최우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보다 우리 충남 삼성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급 경영과 훈육, 학교 조직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 또 학부모든 주변의 비난, 역할의 또 과중함에 따르는 문제 등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 삼성고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는데 거기에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만냐 정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해소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본인의 스트레스를 학생들한테 풀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저는 스트레스 해소를 꾹 참느냐 쏟아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체내에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꾹 참으면 안 되고 이거를 밖으로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3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겁니다. 입이나 눈물, 땀을 통해서 배출하는데 노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입을 통해서 배출하고 또 크게 소리내어 운다든지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출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땀으로 배출한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서 희석시키는 겁니다. 자기 쇼핑, 영화, 공연 등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서 희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서로 같이 병행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맛집 가서 대화한다든지 아니면 공연 보면서 소리 지른다든지 이런 거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잘 생각해서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는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더 고민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나한테 특화된 스트레스 해소법, 즉 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그게 있으시면은 그거를 뭐 시간 없다, 나중에 하자 하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주 즐기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ROI가 되는 투자일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면은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냐? 그거는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면 즐거운 게 무엇인지, 기다리는 것만으로 설렘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만 해도 미소가 머금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내만의 필살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필살기를 찾아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잘 가꿔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하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살기, 여러분들만의 특화된 해소법을 잘 활용하셔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A동 2층 게릴라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미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직접 복도에다 전시를 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주셨는데요. 예술체육과 선생님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하나 다 매달아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예술체육과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순여 센터장님 말씀으로는요,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하네요. 잠깐 시간을 내셔서 인생 사진을 한번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GAT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